제가 그랬잖아요. 비트코인 존재하는 거 28년까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독점으로 간다니까요. 일부 기업만 살아남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영상을 예전에 달아주셨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네. 양자 컴퓨터인데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2년 안에, 2년 네. 뒤에 양자 네. 컴퓨터가 상용화 될 것이다. 그렇죠. 지금 뭐 반도체 열띤 경쟁과 AI의 열대 경쟁 속에서 결국에 양자역학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28년도에 실용화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상하죠. 저 트럼프랑 뭐 연관이 있나 봅니다. 자꾸 트럼프 전쟁 관련 자꾸 얘기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트럼프도 지금 양자 컴퓨터에 얘기를 했고요. 네.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 양자 컴퓨터 앞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양자 컴퓨터의 목적은요, 개인 지갑의 지배일 수도 있어요. 은행을 만약에 전체적인 지배를 하려면 양자역학이 나온다면 굉장히 간편하겠죠. 통제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자, 챗PT나 일반 은행 구조 자체는 그 은행에다 맡기거나 개인이 위탁을 하거나 기업이 위탁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걸 갖다 부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쌍방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거래 중개자 없이 쌍방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양자 컴퓨터 얘기가 나오면서 금융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심 있더라고요.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개 수수료 먹던 것들인데 중간에 마케터, 중간 거래자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중간 거래자가 누구야? 은행이야. 근데 은행이 없어질 수 있는 위기인데 관심 없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양자 컴퓨터가 빠르게 분석을 해가지고 정보가 넘어오다 보니까 네. 개인이 거래가, 즉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1대1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양자역학이 위험한 거예요. 근데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양자 컴퓨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또 하나가 있죠. 네. 비트코인인데. 그죠? 비트코인의 개인 지갑화를 털 수 있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선생님께서 비트코인이 30% 빼고는 무너질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지금 트럼프도 전쟁을 하고 있고 그쵸. 비트코인에 트럼이 대한 아니라 트럼프가 전쟁하는 게 아니라 뺏어오는 거죠. 삥 뜯는 거지. 그죠? 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제가 방송인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관련돼서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28년도에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면 네. 그 비트코인은 다 종이 조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비트코인 존재하는 거 28년까지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일맥상통하죠? 우후! 선생님께서 진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 사장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개인 지갑이 털리게 되면은 국제 시스템, 전제화폐 시스템이 등록되지 않은 것들은 다 사장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쌓아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쵸. 그 양자 컴퓨터가 부순다는 말씀이신 부숴버릴 수 건데. 있다는 얘기죠. 통제가 가능하니까. 양자 컴퓨터가 그걸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네. 그러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또 다른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투명화되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네. 정보 공개. 투명화. 자산 투명화될 거라고 했잖아요. 세금 안 내고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네. 저는 이미 얘기했습니다. 100% 투명한 시스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밀거래죠. 비트코인 제일 많이 쓰인 건 밀거래. 그러니까는 미국의 통제망에 포함되지 않는 밀거래를 비트코인을 썼던 건 사실이잖아요. 은닉자금이나, 그죠? 자본 세탁으로 썼던 게 비트코인인데, 그게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상화폐가 통용될 수 있는 조건이 양자가 컴퓨터예요, 사실. 그렇지만 양날의 칼이라. 양자역학이 나옴으로써 모든 게 제로화될 수 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게 양자역학 컴퓨터예요.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니까. 그렇죠. 그것이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삭제될 수도 있는 게 양자 컴퓨터예요. 모든 걸 부실 수 있다는 얘기는 내 것도 부셔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싸울 때 한 방 쳤는데 누군가를 때리면 그 사람도 아프지만 나도 아파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양자역학의 의미입니다, 이게.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좀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또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어떻게 보면 진짜 빅테크 기업들이죠. 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이런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쵸.
만약에라도 투자를 하게 된다면 만약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주식을 사면 네. 이것도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를 볼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그치, 그거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겠죠. 왜냐면 기업 간에 양자값 컴퓨터가 처음에 나오면 별 이상은 없을 거예요. 근데 3년 정도 지났을 때 통합이 될 수 있다는 얘기, 독점입니다. 사실은. 한 사람 독점하고 나머지 다 없어질 거란 얘기예요. 한 사람 빼고 다 사라진다. 그렇죠. 양자역학의 그게 단점입니다. 모든 걸 제로화, 원점 1과 0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진법화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진 그 사람은 뭐 독점할 수 있다는 건가요? 누군가는 독점을 하겠죠. 누군가는 제로가 될 테고. 0과 1이라니까? 간단해요. 이진법. 0과 1. 네. 그걸 트럼프가 조금 더 서두르는 건가요? 그러면? 서두르는 것보다도 지금 화폐 전쟁에서 이기려면 양자역학 컴퓨터를 갖고 와야지 독점이 가능하잖아요. 트럼프가 1이 될 거냐, 0이 될 거냐. 1이 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고. 그렇죠. 전 세계 통합이 가능하면 1이 돼야 되니까요. 0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쓰게 만드는 게 어떻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어떻게 같은데. 보면 더 투명해질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반대적인 약간의 연막이나 야로를 못 부릴 수 있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사실. 근데 그렇게 되면 증시들은 좀 어떻게 변동이 될까요? 증시가 처음에는 아마 이득이 날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독점으로 간다니까요. 일부 기업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구조예요. 정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계속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죠. 투명하게 실적이 좋아야겠죠. 돌려막기가 아니라.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AI 단점이 돌려막기라서 그래요. 수익이 안 나는데 자기들끼리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 사실은.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구축될 때까지 아니면 에너지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자기들끼리 돌려막기를 해야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의 전기 에너지의 생산이 확실화되지 않으면 다 죽어요, AI가. 그럼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전기 인력, 전기세 감당이 안 돼서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수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리 비용 충당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10만 원짜리 차를 굴리는데 전기세가 100만 원 나오면 10만 원짜리 차 굴리겠어요? 안 굴리죠. 못 굴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태양을 어떻게 운영을 하던 외계 세계에서 전기가 그냥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뭐가 물질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사실은 우주 구지랄이구나. 그러니까 아크 원자력 같은 게 나오지 않는 전기 이상. 발전이 안 되면 모든 게 다 제로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기세 감당 못하면 다 죽는다니까. 그래서 로보타가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관리비 감당, 운영비 감당이 안 됩니다. 양자 컴퓨터 어떻게 보면 뭐 냉각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전기를 막 굉장히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이 먹잖아요. 그럼 양자 컴퓨터가 활성화되면 전기 블랙아웃이네. 그럼 원시시대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원시시대 갈 수 있다. 구석기로 갈 수 있는 거다. 무슨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일부 운용해서 쓴다는 바람직하겠죠. 그렇지만 그걸 갖다 전체를 쓴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기세를 지금보다 더 먹는다는 거지. AI 지금 센터도 과부한데 거기다가 양자역학 나왔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지금. 태양이 한 3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진짜 그런 전기에 대한 혁신적인 기술이 확실히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죠. 전기세 감당이 되지 않으면 에너지 대체가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자력이 전 세계에 정말 활성화가 돼서 지금의 3배 이상 건설되면 모를까? 불가능. 그 원전 관리 또 누가 어떻게 할 건데? 양자 컴퓨터가 대중화까지 되기는 힘들 대중화는 힘들 겁니다. 일부만 쓰게 될 거예요, 사실. 독점을 위한 그 독점을 세력들. 위한 그런 그 준비 과정. 아니면 통제를 위한 일부 과정이 될 거예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봤고요. 네, 영상 보시고 좀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